여러분 안녕하세요. VJ 하디쇼 남궁유지입니다. 아침 저녁으론 요즘 좀 쌀쌀하지만 대낮에는 초여름 날씨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기 때문에 고생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감기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할 텐데요. 호흡기에도 좋고 비타민C도 풍부한 레몬 생강청을 평소에 자주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또 물도 많이 드시고요. 봄철, 제철 음식들 잘 챙겨 먹으시면 건강은 문제 없을 겁니다. VJ 하디쇼도 여러분의 비타민 같은 소식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슈부터 출발할게요. 한 주간의 이슈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지난 17일 2015 꿈돌이 사이언스 페스티벌 과학축제 한마당이 열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학생, 학부모, 일반 시민들이 함께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과학 마술을 시작으로 주제탐구 겨냥마당, 과학체험 퀴즈마당, 탐구학습장 운영 등 흥미롭고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었는데요. 이들을 통해 신비한 과학 현상을 직접 체험하며 호기심을 충족함은 물론 과학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와 꿈을 키울 수 있는 풍성한 과학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과학의 도시 대전, 미래를 책임질 과학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해서 부스 체험형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개최함으로써 함께 참여하고 또 즐길 수 있는 과학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과학에 대한 흥미 또 호기심, 탐구 능력을 증진시키는 페스티벌입니다. 2015 우리 꿈돌이 사이언스 페스티벌은 40개의 부스에 설치된 탐구 주제,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3대1의 경쟁력을 뚫고 거기에 통과된 그런 작품들입니다. 일상생활에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의식주에 숨어있는 과학, 또 우주과학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이들이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이지만 놀라운 관찰력, 또 숨어있는 과학 사실, 이런 것들을 체험을 통해서 직접 아이들이 만드는 작품을 통해서 다른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예를 들면 수영하는 헬리콥터라든지 또 삼투압을 이용한 올라가는 물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과학이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은 탐구학습장을 비롯해서 오늘과 같은 꿈돌이 사이언스 페스티벌 등 과학 행사가 자주 있습니다. 귀여운 손자, 손녀들을 같이 손잡고 오셔서 과학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같이 체험하고 학습하고 관찰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좀 키워주시는 기회로 삼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와서 재밌는 마술쇼도 보고 재밌는 체험도 많이 해서 좋았어요. 몰랐던 걸 알 수 있어서 재밌고 신기했어요. 여러 가지 과학 체험을 해서 재밌었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재밌었어요. 무엇보다 학교에서 접하지 못하는 많은 과학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과학적 탐구력도 길러주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이.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대회가 함께하는 세상,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지난 20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함께했습니다. 대전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대전시민과 장애인 가족, 자원봉사자 등 4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는데요.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을 시작으로 장애인 극복상과 유공자 표창이 거행되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고 잔디광장에서는 장애인 가요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 한마당, 문화 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마련되어 많은 이들의 축제로 함께했습니다. 우리 35회를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런 기념일이고 대전시에 있는 장애인 행사 중에서 가장 크고 뜻깊은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정말로 장애인들이 정말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함께 어우러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많이 모이신 분들은 모두가 다 장애인들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정말로 장애인 복지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장애인 단체만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시도 지방자치단체만 또 이걸 복지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모두가 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힘을 내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복지의 대전 복지의 요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런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바람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일자리 창조입니다. 이 먹을 것이 있어야 도덕과 윤리도 생긴다고 맹자 선생은 말했듯이 정말로 이 장애인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직업입니다. 직업. 그래서 이 직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고 때로는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애인의 직업 한 자리가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또 장애인 중에서도 또 그 중에서도 인재가 양성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문화나 외술이나 다른 분야에까지 장애인들의 문화 외술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중증 장애인인데 저상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저상버스가 그 서랍이 잘 안 열리는 경우도 있고 또 친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운전수가 저상버스 서랍을 잘 못 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운 감이 있네요. 물론 지금 예전에 비하면은 지금도 많이 이제 장애인에 대한 그런 편의시설이나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인식이 개선이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조금 곳곳에 사과시대나 그런 데 가면은 아직까지도 저 장애인에 대한 이제 편견이 조금 인식이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 조금 매년마다 조금만 그것만 좀 개선만 되면은 앞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좀 살아가기에 또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장애인의 날이긴 한데 좀 이 날이 뭐 굳이 장애인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날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요즘 더불어가 사는 사회라고 하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같은 사람이니만큼 이 날을 이렇게 기초로 해서 우리가 더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장애인 활동부를 하면서요. 이렇게 장애인분들의 행사 같은 데 있으면 같이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봉사하면서 느끼는 점 많죠. 현장에서 같이 장애인분들하고 나오면요. 이렇게 불편하신 점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자그마한 힘이라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도움을 드리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흐뭇합니다. 봄꽃과 함께 어우러지는 행복한 가족음악회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대전예술의 전당과 대전시립교향악단의 행복한 봄꽃 음악회, 더욱이 무료로 함께하는 다양한 음악회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매주 수요일 대전시청 20층에서 만나는 행복한 음악회, 학교나 구청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는 물론 단돈 10,000원으로 대전예술의 전당에서 만나는 디스커버리 시리즈 콘서트와 마스터즈 콘서트도 소중한 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5월 15일에는 마스터즈 시리즈 5 북유럽의 항치 2를 준비합니다. 개건지이자 유리엘 시걸과 피아니스트 칭윤의 협연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번 공연은 시벨리우스 탄생 150주년 기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스터즈 시리즈 5에서는 개건지이자 유리엘 시걸과 피아니스트 칭윤호가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통해서 협연을 합니다. 또한 시벨리우스 탄생 150주년 기념으로 시벨리우스의 심포니 제5번을 연주합니다. 또한 오보이스트 타니아 프레이저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챔버 시리즈 2에서는 오보이스트의 실내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립교향악단에서는 정통 클래식부터 눈높이에 맞는 편안한 음악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분들과 오셔서 공연 들으시고 소중한 추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부터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아예 내 집 마련에 나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해 대전, 세종, 충청권에 아파트 분양이 집중되며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봄 분양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신규 아파트 단지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집값이 상승하면서
건설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마케팅도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꼼꼼히 체크해서 우리 가족 보금자리 제대로 장만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요즘 아파트를 보실 때는 아주 많은 것을 참고를 하시는데요. 특히 뭐 어린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학교가 가까운 것도 많이 보시고 요즘엔 또 대형 할인마트 같은 것도 어디 위치가 되는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요즘 아파트들 특징들이 굉장히 특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는 팬트리 공간 그리고 구석구석에 아주 다양한 수납 공간을 통해서 확장형 아파트에서 그동안 좀 불필요했던 제품들을 깨끗하게 수납할 수 있는 특장점을 요즘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단지 내 조경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원 같은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델하우스에서 오셔서 보셨을 때는 평형별로 굉장히 꼼꼼하게 많이 보시는 편이신데요. 그 현장 위치가 어디에 돼 있는지 그리고 위치적으로는 교통, 문화, 학교까지 편의시설까지 어디가 배치되어 있는지 많이 물어보시고요. 다양하게 꼼꼼하게 고객님께서 많이 살펴보시고 구입을 하시는 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VJ 하디슈 리포터 박은미입니다. 저는 한국 미술의 세계화를 이룬 고암 이육로 화백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이육로 미술관에 찾아왔습니다. 한국 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 고암 이육로 화백. 많은 미술을 하는 사람들의 꿈이고 우상인데요. 제2, 제3의 이육로 화백을 꿈꾸는 어린아이들이 꿈을 향해 도전한다고 해서 이곳에 찾아와 보았습니다. 그 열띤 현장 속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한국 미술의 세계화를 선도한 고암 이육로 화백. 고암은 전통성과 현대성을 함께 아우른 독창적인 창작 세계를 구축했으며 장르와 소재를 넘나드는 끊임없는 실험으로 한국 미술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는데요. 그런 고암의 혼을 담은 작품과 업적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 대전에 위치한 이육로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평소에 미술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이육로 화백 작품 보니까 어떠세요? 네, 저기 이육로 미술관에 되게 모처럼 만에 이제 왔는데요. 오늘 이제 작품 보니까 되게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들 많은 것 같고요. 이제 하나하나 볼 때마다 좀 많이 남다른 느낌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이육로 화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서 이 미술관에 오신 거세요? 원래 이름을 듣지는 못했는데 작년에 이제 실습을 일주일 정도 여기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실습 기간 동안 틈틈이 뭐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해서 이렇게 한번 쓱 몇 번씩 본 기회가 돼가지고 올해도 오게 된 것 같아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작품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뭐 군중들을 대상으로 일단 보통 이제 글자를 만든다라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창의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저 또한 이제 뭐 업종 자체는 다르지만 하고 있는 일이랑 다르지만 좀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할 때 이런 생각들을 좀 떠올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도 온 것 같아요. 고암 이육로는 자연과 인간의 생동하는 움직임을 문자와 인간 형상, 다양한 화법을 통해 그림으로 표현했는데요. 고암의 작품 세계가 보여주듯 익명의 군중이 서로 어울리고 뒤엉켜 춤을 추는 듯한 풍경을 통해 그는 사람들 사이의 평화와 어울림, 서로 하나가 되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육로 화백의 작품을 쭉 둘러보았는데요. 네. 저는 이 작품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네. 근데 자세히 보면 사람의 형상을 하는 것 같지만 또 보면은 뭔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인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이 작품은 이육로 화백의 군상 작품이고요. 80년대 이육로 화백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가 이제 사람이고요. 사람이 이제 그 반전 평화라는 그 글귀를 이루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전시의 주제가 되는 주제어이기도 하고요. 뭐 어린이들이 가장 가깝게 이제 평화를 이제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이미지에서 그림에서 이제 그 평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저희 이제 미술 전시회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암의 정신을 기리고 차세대 미술계를 이끌어갈 인재 발굴을 위해 이육로 미술대회가 개최됩니다. 작년 1회 이육로 미술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미술대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어린 화가들이 이응로 미술대회를 통해 마음껏 작품 세계를 펼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응로 미술관을 와봤는데요. 이응로 그 작가님의 작가 소개와 그리고 이 미술관에 대한 특징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응로 선생님은 1904년에 홍성에서 이제 이렇게 출생하셨어요. 그리고 19살까지 그 이 홍성에서 그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그 이 성장하셨죠. 이제 그러다가 19세가 돼서는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가셔서 좀 더 예술,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러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58년에는 유럽까지 가시게 돼요. 그래서 파리에 가서 그 화가로서 활동을 하시는데 정말 그때는 우리나라 작가로서 해외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 화단에 아주 그러니까 호평을 받으면서 그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리고 그 파리에서의 그런 그 예술적 활동들이 그 지금 저희가 이 미술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봐도 그야말로 그 이응로 화백의 그 예술 세계는 동서양을 뛰어넘는 그 이응로만의 어떤 독창적인 어떤 독자적인 그런 세계를 구축했다라는 것, 이 부분이 그 이응로 화백이 다른 그 작가들에 비해서 이렇게 특별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이응로 화백을 이제 저희가 그 이응로 미술관에서는 그 작품과 또 고암 선생님의 그런 예술 세계를 이제 함께 좀 이렇게 저희가 그 이 아카이브도 하고요. 그러니까 연구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이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전시도 하고요. 또 전시를 하고 또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내기도 하고요. 이응로 화백님의 말씀 들어보니까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 옆에 벽면 포스터를 보니까 이응로 미술대회가 열리더라고요. 미술관에서 열리는 거 맞는 건가요? 네, 5월 9일에 우리 그 어린이, 그러니까 이응로 미술대회죠.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응로 선생님의 예술 정신을 그 이 미술 대회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과 이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기 위한 자리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참여했던 어린이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그런 작품들, 그 수준들을 보여줬어요. 또 저희 미술관의 경우는 그야말로 미술관이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다른 미술대회에서 볼 수 없는 그 아주 그 어린이의 어떤 특징이 사는 그런 그 아주 독창적인 그 부분만을 저희가 이제 포인트로 하기 때문에 정말 기대 이상의 그런 어린이들의 작품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그 이 어린이들이 평화라는 주제를 갖고 이응로 선생님의 예술 정신과 또 우리가 그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평화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아이들이 그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어떤 그 이 방법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행사예요.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요, 열정이 정말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제2의 이응로 화백을 꿈꾸는 아이들이나 미술대회를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이번 이응로 어린이 미술대회에서는 어린이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정말 어린이답게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와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얀 도화지 한 장에 어린 화가들은 동심과 꿈을 마음껏 펼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미술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상상력을 키워나가는데요. 고사리 같은 손끝에서 펼쳐지는 동심의 세계를 잠시 구경해 볼까요? 우리 친구 아까부터 뭔가를 꾹꾹 누르고 있는데 지금 뭐 그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 동작을 찍고 있어요. 아, 사람의 몸 동작을 찍고 있어요. 근데 아직 그림이 미완성인 것 같은데 여기에다 뭘 더 그리고 싶어요? 사람이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있는 동작이에요. 아, 사람이 물구나무 서기 동작이요? 그러면 우리 친구는 이 그림 그리기 평소에도 굉장히 좋아하나요? 네, 많이 좋아해요. 많이 좋아해요? 네. 특히나 어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수채화로 그림. 수채화? 네. 우리 친구 그러면 다음에는 수채화 이쁘게 좀 그려봐 주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아이들 미술을 하는 걸 보니까요.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상상 주머니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스케치북으로 잘 표현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는 아이들 초등학생 때 어떤 미술 수업은 진행이 되나요? 초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제일 미술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 창의력 수업이라든지 그리고 그거를 자기 생각을 그려낼 수 있는 그리기 수업 그리고 그 손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집중력을 요구하는 만들기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작년 제1회 이육로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상윤 학생을 만나러 가봤는데요. 그림을 그리는 섬세한 손길과 고도의 집중력에서 대상 수상자의 면모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옆에 보이는 이 학생이요. 작년도 이육로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학생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똘똘하게 보이죠? 작년에 대상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큰 상을 받게 되어 무척 기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예전부터 이육로 화백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잘 몰랐는데 대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요, 이대로 올바르게 잘 커서 한국 미술계를 이끌어 나갈 유망주로 클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 모두가 응원할게요. 화이팅! 여러분은 이 봄날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 갈까 고민 많이 해보셨죠? 제가 추천하는 건 바로 이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하는 것인데요. 이 자연 속에서 소중한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 만들기를 할 수 있는 곳, VJ 하디슈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VJ 하디슈 허슬기입니다.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봄바람 따라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여행이면 캠핑이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왕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가까운 곳을 둘러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요, 자연과 함께 다채로운 체험이 함께 있는 곳을 소개할까 하거든요.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도심을 떠나 아름다운 숲속 녹색 쉼터로 봄나들이 떠나보시죠. 울창한 숲에서 불어오는 맑은 공기, 자연의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이곳은 대둔산에 위치한 자연 휴양림인데요. 대둔산은 호남의 금강산이라고 불릴 만큼 기묘한 암벽과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합니다. 지금 휴양림을 쭉 걸어오면서 지금 전망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딱 보면요, 대둔산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진짜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직접 오셔서 이 대둔산의 기운과 또 산의 전기를 모두 받아가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오세요. 이 전망대에서요, 아주 아름다운 어머니 두 분이 산의 경치를 정말 깊이 있게 감상하고 계시길래요. 네. 아니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예, 대둔산은 그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그동안 막 집안일만 하고 사회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뭐 이렇게 자연을 보니까 공기도 좋고 힐링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어머님은 그러면은 네. 산 등산 많이 다니시잖아요, 요즘에. 네. 그럼 다른 산을 비교했을 때 이 대둔산만의 매력이 어떤 것 같으세요? 그 대둔산만의 매력은 경관이 일단은 좋고요. 일단 오니까는 힐링이 돼서 공기가 너무 맑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단짝 친구분 두 분이서 잘 오셨는데 다음에는 또 어떤 분과 이 힐링 여행을 떠나고 싶으세요? 저희 가족들하고 한번 또 오고 싶어요. 아니 좀처럼 상관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하시고 여기로 오셨어요.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친구들하고 그냥 한번 요 코스가 좋다고 하길래 편안하고 하다 하길래 친구가 마침 차 안에 이게 신발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신고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너무 좋으네요. 신발. 아니 진짜 저도 여기 휴양림을 거쳐서 여기 산에 올라와서 느끼는 거지만 산이 또 접근성이 불편하면 잘 안 올라와지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올라와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오면서 군데군데 뭐 야생화 꽃도 보고요. 뭐 꽃을 좋아하니까 뭐 지금 산 벚꽃도 예쁘게 펴 있고 진달래도 있고 뭐 꽃들이 많으니까 일단 뭐 편하게 올 수 있었고요. 구경하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오니까 좋았어요. 그냥 불편한 거 없이. 대둔산의 명물 상공 레포츠 지핑을 체험할 수 있는데요.
짜릿한 공중 질주 속에서 대둔산의 절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도 함께 즐겨보시죠. 여기 대둔산에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네, 저 주위에 있었는데 기회가 돼서 오늘 이거 타러 왔습니다. 그런데 산 하면은 등산 정도나 또 산책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다이나믹한 지핑을 타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고 딸하고 해서 더 재밌을 것 같고 사실은 케이블 타러 왔다가 우연히 왔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딸한테 잘 네. 타보자고 한마디 규원아, 우리 잘 타자, 재밌게. 아니 언니는 지금 여기 올라오는 것도 다리가 후들후들거렸는데 이거 탈 수 있겠어요? 네. 안 무서워요? 네. 아 그러면은 지금 아빠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한테 한마디 해줘야죠. 아빠 잘 타. 지금 지핑을 타고 오면서 대둔산을 온몸으로 만끽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아니 여기서 그냥 대둔산을 보는 것도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지핑을 타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뭔가 달라요? 그냥 하늘 나는 것 같아요. 너무 금방 끝나는데요. 아쉬워요? 네. 이렇게 이색적인 레포츠를 즐겨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이게 좀 아쉬워요. 저도 뭔가 아쉽고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눈에 대둔산을 잘 담으셨어요 오늘?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어때요? 다음에 또 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휴양림에 산책 겸 놀러 왔는데 아니 이렇게 다이나믹한 레저가 있을 줄 몰랐어요. 이 이름이 뭐죠? 지핑이람은 이제 와이어를 이용해서 계곡과 협곡을 넘나드는 상공 레포츠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요 저기까지 한 몇 미터나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코스는 이제 3번 투어 코스라고 해서 이제 625m. 650m를 저걸 타고 내려간다고요? 코스가 총 6개로 총 길이는 3,070m에 이릅니다. 저는요 지금 여기 올라온 것도 저한테 기적이에요. 그런데 다들 와서 그래도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을 것 같은데 직접 도전해보신 분들의 이야기는 어때요? 처음에는 많이들 무서워하시는데요. 저희는 난이도를 이제 단계별로 조금씩 올려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긴 줄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즐기시면서 다들 탑승을 하시고 고객 만족도도 아주 높습니다. 숲속길을 따라 대둔산의 아름다운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따뜻한 봄 날씨에 숲속에서 즐기는 산림욕은 어떠세요? 맑은 공기 마시며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같이 젊은 청년들에게는 왠지 산이라고 하면은 멀게만 느껴지고 그리고 산에 가야 하면은 왠지 또 마음 먹고 가야만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도시 가까운 곳에 이렇게 또 운치 있고 멋진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곳을 어떻게 운영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원래 나무를 심은 건 1967년도부터 한 47년 됐습니다. 오래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휴양림을 하게 된 것은 이제 정부에서 국민들이 많이 산을 찾기 때문에 그 산을 찾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산책도 하고 잠도 자고 그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해서 개인이 휴양림을 제가 만드는 것은 16, 17년 됐죠. 그때부터 휴양림을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열정이 대단하신데요. 그 열정에 맞게 이번에 정말 대단한 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소식이 있죠? 요번 그 지들 제70회 식목일에 임업인들한테 주는 제일 큰 훈장이 동탑산업훈장입니다. 그 동탑산업훈장을 한 47년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산림을 경영했고 또 모범적으로 산림을 경영했고 또 산림을 효율적으로 산림의 치유, 산림의 레저, 산림의 숙박시설 이런 걸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산림의 어떤 오감 만족 시대를 산림의 건전한 경영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졌다는 것을 높이 평가받아서 대전 충남이로서는 산림인으로서는 처음 제가 임업인의 제일 영광인 동탑산업훈장을 4월 1일 날 받았습니다. 네, 오늘 정말 산의 이야기 또 휴양림의 이야기 힐링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표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아시다시피 이 임업의 선진국 카나다나 일본 같은 데서는 중동에서 나는 석유를 블랙 오일이라고 하면은 산에 있는 나무를 그린 오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산림도 얼마든지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든 품격 있는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확실히 심어주는 게 목표고, 유능한 후계자들도 그런 것을 보고 희망을 갖고 산림의 후계자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나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의 산에 대한 꿈이고 희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강산도 식후경이겠죠. 역시 나들이에서 빠질 수 없는 맛있는 음식들. 이미 바베큐 파티가 한창인데요. 맑은 공기 마시고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맛있는 음식들까지.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배가 든든해져야지만 아름다운 경치도 눈에 들어올 것 같은데요. 지금 밖에서 이렇게 맛있게 바베큐가 익어가고 있어요. 아니, 집에서 고기 한번 구워 먹으려면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자연 속에서 숯불에 막 구워진 바베큐를 딱 먹는다는 이 느낌. 어떻게 빨리 촬영 접고 저는 여기서 좀 먹어야겠어요. 여러분 꼭 와서 여기서 숯불 바베큐도 드시고 또 이 자연 속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고기는 숯불향이 배야지. 감동입니다. 아니 진짜 3대가 이렇게 자연 속에서 어우러진 모습 보니까 제가 왠지 더 힐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금강산보다도 더 좋은 대둔산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오면은 사철, 가을에는 단풍, 여름에는 녹음, 겨울에는 또 눈이 있어서 아주 좋죠. 여기 또 산책로도 이렇게 도로만 좋고 운동도 하러도 오고 이렇게 자주 오는데. 그런데 또 3대가 찾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의 매력이 있을까요? 예, 그럼요. 여기는 유명하죠. 고르바초프도 와서 여기서 자고 간대고. 예? 또 여기 이제 이렇게 방들이 각 지역 이름을 딴 방들이 있어요. 거기서 자고 이런 맛있는 바베큐도 먹고 또 즐기기도 하고 해서 아주 좋은 곳이에요. 즐거운 봄나들이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숲속 여행 떠나보세요. 요즘에는 아무리 날씨가 좋아졌다고들 하지만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 외출을 삼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숲이 우거진 자연을 찾아서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즐거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으로 가는 이정표 건강보감 시간입니다. 건강에 대한 중요성은 100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여러분은 많이 신경 쓰고 계신가요? 또 얼마나 의식하고 계신가요? 100세 시대가 된 요즘 더 관리가 중요해진 시점인데요. 오늘 건강보감에서는 평상시에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자세한 의학 상식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무릎 관절 수술 환자 수가 최근 5년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릎 질환이나 통증하면 관절염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증상도 원인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손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방치하는 것인데요. 그 결과 무릎에 염증이 생기면서 뼈가 파괴돼 일찌감치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오늘 건강보감에서는 무릎 질환의 다양한 증상을 살펴보고 무릎 질환을 둘러싼 잘못된 오해와 무릎 질환을 줄이기 위한 올바른 운동법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봅니다. 저 농구하다가 친구들이랑 놀다가 발목이랑 무릎 다친 적 있어요. 많이 걷고 나면 많이 아파요. 무릎이 허리도 아프고. 축구나 뭐 농구하다 보면 많이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면 다리에 걸려서 넘어진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 무릎이 많이 다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VJ 핫 이슈 건강보감 건강지킴이 이삼남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인지 등산을 하는 분들,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이럴 때 많이 발생하는 부상 중에 한 곳이 바로 무릎과 발목이라고 합니다.
달리기를 하거나 등산을 할 때, 그리고 걷다가 발목이 접질렸을 때 이 통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만성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보감에서는 건강한 발목과 무릎을 치료할 수 있는 건강비법들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렇죠. 그런지요. 예, 예. 봄 나들이 하러 예.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예, 그렇죠. 그리고 예. 등산도 하시고요. 예, 예. 축구 같은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요. 예, 최근에 많이 있죠. 예. 이렇게 또 야외 활동이 예. 많아지면서요. 예. 이 무릎 통증이나 발목 염좌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추운 겨울 지나시면서요. 이제 그 따뜻한 봄이 되면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리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릎, 발목 이제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최근에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좀 많이 당하는 부상이 무릎 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운동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뭐 다리를 주로 쓰는 운동, 그다음 팔을 주로 쓰는 운동이 좀 많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다리, 하체를 쓰는 운동이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체를 주로 써야 되는 운동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그 상체를 많이 써야 되는 운동보다 격렬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메커니즘 자체가 하체에 손상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무릎 같은 경우는요, 한번 손상을 입으면요, 예. 원상태로 복귀하기가 힘들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예. 이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이 10대 청소년들도 이 격렬한 운동으로 인해서인지 무릎 부상들을 많이 당하더라고요. 예, 무릎 손상은 연령대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10대 우리 젊은 그 청소년들 그리고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무릎이 약해지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다치는 것 자체, 그러니까 격렬한 운동 자체로 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무래도 중년, 뭐 이렇게 40대, 50대 지나가면 우리 몸의 구조학상 어쩔 수 없이 근력이나 인대의 힘이 좀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통증이 좀 많이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많이 그 반복적인 사용 그리고 반복적인 손상에 의해서 염증성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통증이 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50대 지나서 60대 넘어가면 그러면 아무래도 그때부터는 점점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죠. 그러면서 근력이나 인대 힘이 점점 더 약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퇴행성 변화로 인한 손상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네. 이 나이가 들면서 무릎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예, 아무래도 그 연령이 증가하면서 내 몸의 컨디션, 내 몸의 조건은 좀 달라지는데 그거는 고려하지 않고 젊었을 때 운동을 그대로 하는 경우, 그리고 그 강도, 빈도, 그 시간 이런 거를 변화시키지 않고 운동을 할 경우에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그 손상, 다칠 위험성이 좀 많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원장님, 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무릎 통증은 참아야 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연령이 증가하면서 그 통증이 생기는 기전이 다릅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그냥 단순히 무리했거나 아니면 그 단순 근육통일 확률이 많은데 중년 그리고 노년이 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염증성이라든가 퇴행성 질환 때문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통증의 원인을 알아야지 이게 좀 치료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령이 들수록 통증은 절대 참지 마시고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무릎이 아픈 분들이요,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보더니 연골이 손상됐다고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골 손상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정식 명칭은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혹시 뭐 닭 드셔보시면요, 닭에 보면 이제 그 하얀색 연골이 있죠. 우리 무릎에는 위에 뼈, 그러니까 이게 대퇴골로 있는 그 연골, 그 다음에 밑에 경골이라고 하는 뼈와 연골이 있는데 그 연골하고 연골, 하얀 연골하고 하얀 연골이 서로 부딪히지 말라고 가운데 연골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거를 반월상 연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 운동하다 다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연골이 다쳤습니다 하는 경우에 대부분 그 반월상 연골이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찢어진다고 표현하는데 파열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에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월상 연골 손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월상 연골. 네, 말도 어려운데 원장님. 예. 네, 이게 손상을 입게 되면 어떤 네. 치료를 하게 되나요? 반월상 연골이 손상된 경우에는 일단 손상의 부위나 아니면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가 좀 달라지는데요. 아무래도 손상이 경미하거나 아니면 손상 부위가 그냥 굳이 뭐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다 그러면 일단은 보존적인 치료, 뭐 물리치료 받고 그다음에 약도 드시고요. 재활치료 하시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치료를 했는데도 증상 호전이 없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처음부터 좀 심한 손상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도 사실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일단은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드시면서 한 60대 지나면 퇴행성 누구나 다 어느 정도는 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연골판 손상보다는 치료가 다양하고 훨씬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증상이 심하지 않은 퇴행성 관절인 경우에는 보존적인 치료 그냥 치료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근력 운동이나 이런 걸 좀 더 신경 쓰셔야 되고요. 이 운동하는 분들이요, 예. 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 십자인대 파열을 많이 듣게 돼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십자인대가 무엇이고요? 그리고 예. 또 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 십자인대라고 하면요, 여러분 무릎 안에 이렇게 위에 뼈, 대퇴골, 밑에 뼈, 경골을 유지를 해주는 가장 큰 인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십자인대는 우리 무릎의 앞쪽에 있는 전방 십자인대와 뒤쪽에 있는 후방 십자인대로 나누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치게 되면 전방 십자인대가 다치는 확률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인대가 손상이 됐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십자인대는 이렇게 손상이 된 경우에는 저절로 잘 낫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수술 쪽보다는 일반적으로 보존적인 치료, 기부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최근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거에 대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다른 질환에 비해서 십자인대는 수술 쪽으로 가는 그런 확률이 조금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세나 생활 습관이 무릎 통증에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올바른 자세와 무릎의 손상을 막을 수 있는 운동 전후 스트레칭법 함께 배워보시죠. 오늘은 무릎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재활 운동법과 스트레칭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무릎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옆으로 누우시고 아픈 무릎은 반대편 무릎 앞에 가지런히 놓고 세우면서 엉덩이에 힘을 주셔서 앞으로 미루시면 됩니다. 5초 유지 8회 3세트 하시면 됩니다. 이번 동작은 벽에 기대고 서신 상태에서 발은 골반 넓이만큼 벌리고 무릎을 구부리시는데 60도 정도 내려가시게 구부리신 다음에 무릎은 엄지발가락을 넘어가지 않고 두 번째 발가락에 위치할 수 있도록 10초 정도 유지하시고 다시 올라오셔서 8회 3세트 하시면 됩니다. 무릎 스트레칭법부터 재활 운동법까지 다양하게 만나봤는데요. 이 무릎 통증을 많이 앓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들께서 화면에 나온 저런 스트레칭 방법들 익혀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이 생활 습관이 이 통증을 무릎의 어떤 통증이라든가 손상을 막는데 중요하다고 하시던데요. 그렇죠. 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일반적인 염증이라든가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되면 근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주위에 있는 무릎 위에 있는 대퇴부라든가 아니면 경골부에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평상시에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근력을 강화하라고 그러면요, 우리 환자분들께서 엄청난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항상 이렇게 평소에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꾸준하게 걷는다든지요, 아니면 가볍게 뛰는 거 이런 거를 좀 꾸준히 하시면 주변에는 무릎 주위에 있는 근육이 항상 건강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통증이 잘 일어날 가능성이 좀 떨어지게 되죠. 마지막으로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릎은 우리 몸의 근간입니다. 무릎에 통증이 생기고 그리고 활동성이 약해지면 다른 부위, 허리라든가 어깨 이런 데까지 좀 이렇게 추가적인 통증이 오고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다치시기 전에 무릎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운동하십시오 그러면 거창한 운동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조금씩 5분이든 10분이든 꾸준히 하는 운동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운동을 현명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운동 강도는 좀 줄이시고요. 시간은 좀 분배를 하는 그런 현명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우리 환자분들께서 그냥 마음은 20대신데 몸은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항상 마음만 가지고 운동하다 보면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 운동은 현명하게 그리고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다치기 전에 안 다치게 하는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무릎에 대한 좋은 정보 주신 양동현 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VJ 하디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미세먼지와 황사, 꽃가루 때문에 호흡기 질환 또 안구 질환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안구 질환은 안구 건조증과 또 결막염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외출할 때도 선글라스를 꼭 챙겨서 끼시고요. 따뜻한 물로 눈찜질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 한 주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